폐암 3기. 암세포는 3.4cm로 수술조차 어려웠다. 당시 생존율은 불과 10%. 하지만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집에 오는 길에 들리는 텃밭. 좀 더 싱싱한 채소를 먹기 위해 올해부터는 직접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저희들 뭐 이걸 한적 없어요. 딸라가면 이 지금 보면은 뭐 여기도 부추와 고추, 상추를 비롯 갖가지 푸른 채소들. 오늘 하루 식탁에 올릴 반찬들이다. 암투병 과정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식이요법. 그의 식탁은 철저한 항산화 식단이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브로콜리와 양파가 빠지지 않고 몸 안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해조류가 그것이다. 쌈장 역할을 하는 청국장 역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야채 중에서 고추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해서 제철에 맞는 채소로 변화를 주는 것 외에 늘 일정하다. 쌈을 싸먹습니다. 싸먹고 작년보다는 야채 쪽을 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양파라든지 이런 우리 또 텃밭에서 키운 고추, 상추, 그다음에 들깨 이런 걸로 쌈을 싸먹는데 그런 부분하고 간식은 주로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이다. 오늘은 토마토와 키위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었다. 강호문 씨가 암을 이겨낸 방법은 식단에 있었다. 비타민 C라든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과일들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매일 365일 이거 매일 아침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도 와서 한 번씩 갈아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 강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명원 씨. 약사였던 그녀가 새로 얻은 직업이다. 나이보다 맑은 얼굴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명원 씨가 암 환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날벼락처럼 찾아왔던 대장암. 약사로 직장 생활을 하던 명원 씨는 소화불량으로 1년여를 고생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지만 대장암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절망 속에 죽음만 생각하던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이었다. 친정어머니는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구해주셨다. 주로 신선한 채소였다. 채식으로 바꾼 식단은 지금도 이어진다. 제철에 나는 갖가지 채소와 나물. 입이 원하는 음식이 아닌 몸이 원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대장암을 진단받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식단이다. 그만큼 육식을 좋아했었다. 저요, 예, 굉장히 육식 좋아했어요. 고기가 없으면 거의 식사를 준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뭐 외식을 한다든가 혹은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의 고기를 먹는 식당을 주로 이용했거든요. 그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아픈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식생활을 제가 바꿨어요. 채식 중심으로 바꿨고 그리고 야채와 그때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엄마는? 오빠! 입맛을 바꾸게 해준 것은 어머니였다. 지금도 어머니는 딸을 위해 텃밭을 가꾼다. 죽음만 생각하던 딸에게 끊임없이 싱싱한 채소를 내놓았던 어머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상추나 아욱, 뭐 돈나물 이런 것도 같이 뜯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1년 내내 봄 향기가 그냥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식탁이 항상 푸르러요. 항상 싱싱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건강을 더 빨리 되찾게 된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갖가지 채소와 된장, 어머니의 식탁은 소박하기만 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채식이 명원 씨의 항암제였다.
26의 나이에 악성 피부암 멜라노마를 선고받았던 사라. 뉴질랜드 육상 국가대표를 8번이나 지냈던 그녀는 암 수술 후 제자리를 찾았다. 암 진단 당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5년. 지금은 그 기간을 훌쩍 넘었다. 새벽 운동을 마친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본다. 암 수술 후 얻은 아이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과일이 그녀의 밥이자 반찬. 서로 색깔이 다른 싱싱한 과일 몇 가지가 식사의 전부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적당한 양을 마련하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것으로 식사 준비는 끝난다. 과일의 항산화 물질이 그녀의 암 투병을 도왔다. 과일과 채소가 최고의 식이요법이라는 사라. 신선한 과일은 정말 제 회복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칠 때마다 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훈련 후에는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남아있는데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면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물질이 몸에 많이 투입이 되죠. 결국 신선한 과일은 제 몸이 다시 균형을 찾게끔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건강을 잃어본 경험 때문에 아이의 식단도 까다롭게 마련한다. 아이 역시 아침은 반드시 과일이다. 아이가 과일에 친숙해지도록 직접 고르게 한다. 오늘 선택한 과일은 바나나와 키위.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었기 때문일까? 다행히 아이는 과일을 좋아한다. 난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많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서 건강해지고 또 암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현재 뉴질랜드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암관리특별위원회는 암 퇴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FIS 시스템. 학교를 통해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 과일을 무상 공급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몇 년 동안 과일과 채소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브 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뿐만이 아닌 채소와 과일업계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나아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FIS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정부는 매번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오늘 공급된 과일은 키위와 귤, 사과. 색깔이 다른 만큼 항산화 물질도 다르다.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과일을 선택하고 선생님은 다양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높이는 것 외에 기대하는 것이 또 있다. 아이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예요. 왜냐하면 전 사과를 사랑하고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키위가 가장 좋아요. 저는 키위의 신맛이 아주 좋아요. 동시에 학교는 과일을 포함한 건강한 식이요법에 대한 수업을 한다. 시식과 함께 과일의 중요성과 고르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과일 섭취가 늘면서 패스트푸드 섭취가 감소된 것을 비롯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일단 표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이고 학교에 빠짐없이 좋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과 관련된 과목들 역시 우수하고요. 이런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루에 선명한 색깔의 과일을 5번